신익주님, 옴니사의 호라이즌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요? 네, 지원합니다. 차이점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차이점. 관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를 고객이 좀 더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클라우드 환경일 때는 뭐 MSP 쪽에다가 이제 관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신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기능적인 차이나 뭐 기술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네. 권상등님, 앱스 디맨드의 앱스택에서 클린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고객이 사용하는 특정 앱들이 모두 가상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가 가능한지와 해당 라이선스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고려할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과거에 앱 가상화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앱스택 형태로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제약은 이제 우리 제조사, 그러니까 그 앱 스택을 만들 때 그 쓰는 그 앱에 대한 제조사의 어떤 관계성을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 밖에는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주님, VDI를 이용하는 목적이 PC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인지 사내 보안을 위해서인지에 따라서 주 목적에 따라서 뭔가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그 운영하는 형태나 뭐 도입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마 호라이즌, 그러니까 뭐 편의성이냐 아니면 사내 보안이냐에 따라 저 솔루션이라는 게 아마 호라이즌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호라이즌은 뭐 바뀌는 건 없고요. PC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뭐 정확히 어떤 부분의 편의성인지 모르겠지만, 뭐 호라이즌 어쨌든 VDI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VDI 사용한다는 자체가 보안은 1차적으로 목표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C 관리의 편의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VDI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 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부서에 신규 직원이 온다든지 뭐 아니면 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 PC를 회수하고 PC를 다시 배급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VD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VDI 가상 머신을 자원을 회수 삭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배포, 뭐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라고 하시면 그냥 별도의 솔루션을 또 도입하는 게 아닌 호라이즌 하나를 가지고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식님, 앱스 디맨드 기능을 도입했을 때 IT 관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의 효율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리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 이제 앱 관리한다 그러면 앱 하나의 버전이 많게는 7개, 뭐 적게는 3, 4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올려준 것만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앱스택이나 앱스 디맨드를 사용하게 되면 뭐 하나의 앱도 버전을 3개 정도를 올려놓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버전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자는 그 버전도 관리랑, 그리고 사용자는 그 버전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런 장점이죠. 우리가 한글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글 2020에서는 열리는데 뭐 그 전에 안 열린다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IT 뭐 운영 비용이라든지 뭐 ROI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ROI 관점에서는 저희가 서버 자원에 대한 그 슈링크가 한 60%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앱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 서버팜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하나로 줄였기 때문에 카펙스 부분 면이나 그리고 ROI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앱스 디맨드를 기업에서는 뭐 아까 관리 편의성이나 보안 관점으로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다 뭐 금방 확산이 뭐 그래도 이제 되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확산 안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저희가 RDSH, 그러니까 앱 가상으로 시작해서 가상화 시장이 많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망불리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대과제가 있었고요. 그 대과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 가상화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전통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앱 가상화가 더 오래됐지만,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는 데스크탑 가상화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하려 그러면 인프라가 많아야 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생각이시거든요. 네.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캠페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데스크탑까지 가상하지 않으셔도 앱만 가상하셔도 보안과 효율성, 관리 효율성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정영규님은 버추얼 앱스에서 서비스는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 회사나 어떤 유형의 회사를 타겟해서
요거를 준비하고 계신 건지. 요거는 뭐 이제 고객분들께서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상관없이 어떤 규모의 어떤 목표를 하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주님, 재택근무 환경에서 호라이즌 VDI 환경을 사용하면 원격 작업자가 다양한 장치에서 표준 데스크탑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때 영구적으로 데스크탑을 사용자에 맞게 지정할 경우 보안 정책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원격 작업자라는 건 아마 외부 재택에서 사용자가 자기한테 지정된 데스크탑을 접속할 때 이때 사용자에게 어떤 정책을 적용하면 좋을지라고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터마크라든지 아니면 세션 레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내부에서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일할 때도 뭐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지 이런 걸 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신흥동님, IT 관리자가 앱선 디맨드를 통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량, 성능, 라이센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도 뭐 제공하는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김회진님, RDSH가 무중단 윈도우 패치가 불가능해서 불편한데 윈도우 서버 2025의 경우 윈도우 패치 후 무조건 재기동해야 했던 것을 1년에 4번으로 축소할 수 있는데 윈도우 서버 2025 구축 사례가 있는지요? 일단은 저희 회사 기준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고 뭐 최근에 POC 했던 고객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25에 대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김영대님,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해야 하는데 VDI를 100명에게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자가 윈도우 업데이트 패치 완료하고서 업데이트 패치 부분을 100명에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 호라이즌에 보면은 이제 기술 명칭으로 따지면 인스턴트 클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해당 기능이 저희가 예를 들면 골드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에게 VDI를 배포하는 건데 그 이미지 하나에만 만약에 패치를 하고 재구성을 돌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명에게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아마 있으신 고객사들도 있을 텐데 WSOS라는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김정주님, VDI 서버가 다운되거나 VDI 서버 연결이 중단된 경우 작업이 불가하고 VDI를 사용하면 기기에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오프라인으로 작업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고객사의 사례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일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VDI를 사용하실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스라든지 아니면 문서중앙 별도의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VDI가 예를 들어 VDI 인프라가 뭐 IDC가 뭐 장애가 나서 접속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런 나스라든지 문서중앙 솔루션을 통해서 작업이나 이런 걸 이어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태웅님, 호라이즌의 보안 기능에 대한 질문인데요. USB 제어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USB 연결을 허용하고 USB 사용이 끝나면 다시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USB 사용 신청을 위해 내부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 시 USB 사용 기간을 선택한 경우 자동으로 USB 사용 설정이 되고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뭐 이런. 네, 일단은 마지막에 사용 기간에 대한 설정은 사실 따로 제공은 하진 않고 있고요. 근데 위에 말씀하신 대로 뭐 결제 라인을 통한 뭐 USB 제어 정책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정책으로는 당연히 있긴 하지만 저런 결제 라인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 이제 굿모닝 IT에서 이제 VDI 전용 포털이 있습니다. 클로버 VDI라고 해서 그런 클로버 VDI와 그런 연계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할 걸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섭님, 예전에 VDI를 검토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했는데 지금 사용 중인 문서 중앙화 솔루션도 노후화돼서 VDI에 다시 관심이 가는데 여전히 예전과 비교해서 비싼 솔루션인지 추가적으로 VDI 환경에서는 부서 파일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저희 초반에 사회자님이 질문을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브로드컴과 분리 이후에 막 비싸졌다 이런 약간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옴니사 이대근 이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희 라이센스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고 에디션은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브로드컴 대비해서 비싸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아닙니다, 맞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 영업을 통해 문의 주시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파일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트워크 뭐 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별도의 뭐 다른 뭐 문서 솔루션이나 이런 걸 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영진님, 자동 세션 녹화 기능은 녹화 자료를 어디에 보관하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세션 레코딩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이제 저희 윈도우 관리 서버에 저희가 이제 세션 레코딩 기능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안 관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 서버다 보니까 그 고객사별로 그 관리 서버에 맞는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별도로 고객사 정책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영님, 옴니사 호라이즌을 사용해서 윈도우 11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무엇이고, 윈도우 11 전환 시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뭐 VDI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VDI 인프라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호라이즌과 vSphere 최신 버전을 지원하는지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존의 윈도우 10에서 사용하시던 프로그램들이나 그룹웨어 같은 것들이 이 윈도우 11에 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일단은 그 솔루션들 각각 뭐 서드파티 솔루션 업체들과 컨택을 해서 테스트나 이런 검증을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대표의 인원을 지정을 해서 제일 정확한 건 테스트 인프라를 꾸려서 POC를 통해 이게 진짜 문제가 없다, 검증이 끝났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승민님, 윈도우 11 전환할 때 기존 PC 및 자사 운영 시스템도 변경해야 하는 건지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만약에 운영 시스템이 윈도우 11에서도 호환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했을 때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예 솔루션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영주님, 저희의 경우는 VDI에서 가장 큰 바틀렉은 높은 해상도 혹은 칼라 뎁스가 높은 작업의 수행 시 발생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을 동적 앱 관리로는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경험상 앱 온 디맨드가 이런 부분의 문제 역시 완화가 가능할까요? 이건 제가 좀 답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서버 자원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버 자원에서 이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극복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동일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극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식님, 기업 내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앱선 디맨드로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리소스 사용 최적화 측면에서 어떤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끔 사용하시는 앱이라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거를 다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한 효율성들이 또 이점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